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막 침공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짓밟은 이토 히로부미를 초청을 한다고요? 그럼 뭐 원수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대인배네. 완전. 자, 캉유이를 범하면서 이 변법 자강 운동으로 이끌었던 개혁파들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외 명사들을 불러서 조금 더 실권을 주고 우리끼리 잘 못하는 개혁을 돕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중에 일본 정부 주도의 근대화 정책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지? 그랬을 때 일본 근대 내각의 총리 대신을 맡았던 이토 히로부미가 딱 적임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와, 진짜 의외다. 자,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캉유웨이라고 하는 또 중국의 실세의 초대를 받아서 청나라를 향했고요. 자, 당시에 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간 것도 신기해 나는. 안 불안했나? 이토 공작은 황제의 총고문이 되기 위해 왕자급의 봉급을 받는다고 한다. 청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자 청나라 당국은 이토 공작에게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아예 기대는데, 아예 의지하는. 왕자급의 월급을 준다고요? 네. 와, 왜 이거 우리가 몰랐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캉유웨이는 이토 히로부미와 광서제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납니다. 저희 황제께서는 개혁을 열망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대륙, 같은 민족, 같은 문자, 같은 풍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함을 바탕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합니다. 청나라가 개혁을 원한다면 우선 자만과 오만이라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문이다. 모든 민족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을 천하게 여기고 자신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중화라고 자칭하고 남을 이방인이라 칭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 저 자세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화를 내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나 일정대로 자 이후에 광서제는 이토 히로부미와 각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국가 정치 제도의 개혁 문제를 함께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개혁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를 불만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한 인물이 또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서태후? 서태후? 또 서태후입니다. 아 진짜 서씨 진짜. 그 큰 나라가 저 서태후 한 명에 의해서 자, 그 뒤를 지켜보던 인물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가뜩이나 서태후는 지금 광서제가 포스파 세력을 막 몰아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광서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등용하면 개혁파를 등에 업고 자기의 권위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거죠. 이때 서태후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광서제에게 내렸겠어요? 적당히 해라. 암살해야죠. 쫓아내야죠. 네, 서태후는 쿠데타를 오히려 일으켜서 황제를 폐위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결국 광서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 바로 다음 날인 9월 21일 서태후 측은 광서제가 있는 자금성을 공격합니다. 아, 진짜 어떡해. 어이가 없다. 이게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을 종식했던 무술정변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광서제는 서태후 측의 감시 아래 대단히 굴욕적인 조서를 발표합니다. 황태후 마마는 여러 차례에 걸친 황제의 간절한 요청에 부응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섭정이라는 귀찮은 직무에 관대하게 복귀해 주셨다. 황제는 만백성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해 마마의 옥좌 앞에 이제 막 꿇어 엎드리려 한다. 왜 아무도 서태후 안 주겠지? 아왜안 복수심이 더 차는데요. 복수심이 더 차죠. 광서제는 질병으로 황제의 직무를 서태후한테 다 일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휴. 그래서 광서제는 서태후의 명령에 의해서 자금성이 아닌 다른 곳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렸거든요. 보기에는 사실 좀 아름답거든요. 너무 개인 리조트 같은데. 개인 별장 같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는 섬 같은 건가요?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것은 자금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작은 섬 영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나갈 희망을 잃어버린 채 광서제는 자그마치 10여 년을 보냅니다. 에? 아,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10년 있으면 진짜 수영했겠다. 야 진짜 수영해서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렇다면 변법 자강 운동을 주도한 강유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하지 못했을 것 그래. 같아요. 도망가야 되겠죠. 일이 틀어진 것을 알고 강유인은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으로 도주합니다. 아, 하지만 이때 변법 자강 운동 개혁을 이끌었던 개혁파 세력들이 몇 있었잖아요. 네. 대부분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변법 자강 운동은 10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아, 자, 이렇게 광서제가 물러나고요. 청나라 내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양무운동에서 배우려고 그랬죠. 서양? 실패했어요. 일본 배우자 그랬죠? 또 실패했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그냥 이상. 옛날로 돌아가 버리자. 맞아요. 이제는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그들처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왜 이런 세력이 많아졌을까? 이거는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지금 누구의 세력권들이 보이시죠? 색깔로? 서구 열강이요. 그렇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줘야 할 배상금을 열강에게 빌렸던 나라 청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렸어요. 이를 빌미려서 본격적으로 열강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뭔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청나라인들은 이 모든 악재를 청나라를 노리는 열강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 청나라 황조를 지지하고 서양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면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의화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등장하죠. 자, 의화단은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죠? 손오공. 손오공처럼 무술로 단련을 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총알에 맞아도 안전하다 혹은 총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파했거든요. 아, 이러한 주장은 당시 무기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의화단은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망하겠네, 망하겠어. 이렇게 늘어난 의화단이 결국 서양인을 청나라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들은 신선의 계시를 따르는 거라고 하면서 서양인들이 만든 철로, 전봇대, 배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당시 서양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죠.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의화단은 군대를 모아서 수도 베이징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베이징 시내에 있는 외국인 공관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입니다. 이곳은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의화단에 의해서 고립이 됐죠. 심지어 독일과 일본 외교관은 여기서 살해까지 당했어요. 사건이 커지니까 열강들은 빨리 청나라한테 요구하는 거죠. 하루빨리 의화단을 진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내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겠다.